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등에서는 또다시 극한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자세한 장맛비 상황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 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어딘가요? 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남 북부에 매우 강한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부 곳곳으로는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시간당 60, 시간당 70mm의 이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는데요. 경기 가평과 동두천 그리고 이제 파주, 포천 등에서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리고 김포, 인천 지역에서도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서울은 오전 7시 20분부터 호우주의보에서 호우 경보로 강화가 됐고요. 예. 지금 수도권 곳곳이 이제 침수가 되면서 이 도로와 일부 구간에서는 열차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출근길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가 경기 남부와 이 충청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 남부 지역도 호우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시간당 한 70mm에 달하는 아주 강한 폭우 구름대가 지나가면서 이 경기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수원, 화성, 용인, 오산 지역으로도 이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비구름대의 중심이 경기 북부에서 이 경기 남부, 이 충청권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지역은 경기 남부와 이 충청 북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구름대가 조금 지나간 지역도 하천 수위가 계속해서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파주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이 폭우가 쏟아진 데 이어서 이 밤 사이에도 이 파주 지역에는 시간당 78mm에 달하는 아주 강한 폭우가 네.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극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내려졌는데 이틀 연속으로 같은 지역에 이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된 것은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예. 이 파주 지역은 이틀 강수량이 500mm를 넘어서 거의 지금 600mm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마철 평균 강수량이 이 중부지방의 평균 강수량이 350에서 한 360mm 정도 되는데 이 파주 지역은 이 장마철의 강수량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비가 이틀 사이에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폭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파주를 비롯해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이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홍수 경보, 홍수주의보가 곳곳에서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주 만장교와 동두천, 송천교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그리고 포천과 연천 곳곳에도 이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임진강 상류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강 수계에서도 이 춘천댐과 의암댐이 댐 방류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으로는 급격하게 지금 수위가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홍수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현재 비구름의 모습을 보면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폭우구름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낮부터는 이제 장맛비가 이 남쪽으로 조금씩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비구름대를 좀 남쪽으로 밀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금은 수도권과 경기 남부 그리고 이제 충청 북부 쪽으로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충청 남부 그리고 경북 이 전북 지역까지도 굉장히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는 이제 좀 무겁습니다. 따뜻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 밑으로 찬 공기가 파고 들다 보니까 비구름이 수직으로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구름이 수직으로 발달한다는 것은 이 비를 뿌릴 수 있는 물기둥의 높이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앞으로 이 충청과 이 남부지방 그리고 특히 전북 지역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충청권과 남부지방도 폭우에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제 지금과 비슷한 시간에 경기 북부에 내렸다가 조금씩 서울, 경기 남부까지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좀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오늘 다시 경기 북부부터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비구름대가 원래 이렇게 좀 자주 이동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이 따뜻한 공기의 경계 사이에서 이 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뭐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네.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장맛비에 상당히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저기압이 이렇게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장마 초기에는 큰 저기압, 우리가 이제 종간 저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큰 저기압이 정체 전선을 뭐 들었다 놨다 끌어올렸다 하면서 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네. 양상을 보였다면요. 지금 장마 중후반으로 들어가면서는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는 그 사이 경계에서 이 작은 소용돌이, 이 중규모 저기압이라는 작은 소용돌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중규모 소용돌이들이 비구름을 급격하게 발달을 시키는데요. 비유를 좀 하자면요, 우리가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커피를 탈 때 보면 아주 차가운 얼음물 위에 뜨거운 에스프레소 샷을 이렇게 부으면 네. 온도 차이 때문에 일정 기간은 그 층이 생기잖아요. 네. 이것을 이제 비유를 하면 북쪽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층이 생겨 있는 곳에서 빨대를 휙휙 저으면 금방 섞여버리죠. 섞이겠죠. 예. 지금 중규모 저기압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의 공기를 휙휙 저으면서 더 잘 섞이게 만드는, 대기를 훨씬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비구름이 굉장히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인데 여기에 이 남쪽의 아열대 기단이 세력을 유지를 하면서 그 가장자리로 대규모 수증기까지 공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는 위치에 수증기까지 만나게 되면 비구름이 극한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찬비가 확 내리게 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하루 강수량이 아니라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8차례나 관측이 됐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시간당 100mm의 비가 이제 워낙 자주 접하다 보니까 시간당 100mm가 흔한 좀 것인가? 흔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원래 시간당 100mm의 비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예. 이 통계적인 기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떤 특정 지역의 시간당 100mm 이상의 이 폭우가 쏟아지는 이 확률 빈도를 보면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법한 그런 네. 폭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 만나볼까 말까 한 그런 비가 시간당 100mm입니다. 어디까지는 이제 통계적인 접근이고요. 실제 나타났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이제 100년이 좀 넘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관측된 기록을 봤을 때 전체 여름을 통틀어서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던 기록이 20회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올해만 100년간요? 네, 와. 올해만 8번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장마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네. 아직 8월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날씨를 거의 한 20년 넘게 봐왔지만 어떤 장맛비의 강도만을 봤을 때는 올해가 단연 최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장맛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폭우가 나타나는 것은 앞서 뭐 기압 배치, 중규모 저기압 뭐 이런 역할들이 일정 부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런 기압 배치는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강력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후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그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과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후가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폭우의 강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년과는 조금씩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또 특징적인 부분이 지역별로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은 또 비가 안 내리는데 바로 옆 지역은 장대비가 내리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올해 장마의 또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강수량의 극단화, 양극화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장마철에 이제 자주 출몰하고 있는 선형의 띠 모양의 비구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동서 방향으로는 길게 뻗어 있지만 남북으로는 폭이 한 30에서 50km 정도로 매우 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km 폭 안에 들어간 지역은 아주 극한의 폭우가 쏟아지지만 네. 이 폭 밖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른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을 정도로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이제 실제로 수도권에 이런 비구름이 나타났었는데 네.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시간당 거의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질 때 이 남쪽의 수원에서는 비 한 방울 관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강수량이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폭우는 앞서 말한 중규모 저기압이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 중규모 저기압이 폭발적으로 비구름을 발달시키는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비구름만 키우는 게 아니라 모양도 위력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중규모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북쪽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거든요. 그래서 네. 비구름대 북쪽에서 이 찬 공기를 끌어내리다 보니까 비구름 북쪽을 꾹꾹 눌러버리게 되죠. 그래서 모양이 선형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찬 공기를 눌러버리니까 이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구름이 훨씬 더 압축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수증기가 압축되면서 이 고도로 압축된 비구름대가 걸리는 지역은 극한의 폭우가 쏟아지고 이 비구름대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극단적으로 강수량 차이가 나는 현상이 올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마 기간 동안에는 한반도 위에 그 장마 비구름대가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내리는데 이런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선형의 띠 모양의 비구름들이 또 국지적으로 발달하는 네. 아주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비가 오늘 내일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건데 앞으로 장맛비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오늘 오후부터는 또다시 정체전선상에서 중규모 저기압, 이 중규모 저기압이 다시 발달을 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북쪽에서 이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남쪽으로 비구름대가 조금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이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어떤 대치가 남북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비구름의 통로가 수평 방향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고 이 남쪽의 열대 기단이 동쪽으로 살짝 물러납니다. 그래서 비구름 통로가 사선 방향으로 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에서 충청권 그리고 북쪽으로는 수도권과 강원 쪽으로 이렇게 비구름대가 사선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최대 18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충청 앞서 얘기 드린 이 전북 지역도 이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야행성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이 비구름들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극한 폭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정체전선이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장마가 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까지도 이 정체전선이 전국을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강하고 많은 비를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예보대로 잘 비가 내리지는 않는 양상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아침엔 좀 장대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사그라들었던 시점도 있었거든요. 계속 내리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달라지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중규모 저기압에 의한 이 비구름은 굉장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이 중규모 저기압이라는 것이 이 수치 모델 그러니까 이제 슈퍼컴퓨터에서도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일기도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규모가 작고요. 그래서 이제 수치 모델들이 쳐놓은 격자망이나 심지어는 이 관측망에서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어떤 기압 배치를 두고 중규모 저기압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여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중규모 저기압이
어느 지역에 만들어져서 비구름이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발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비유를 좀 해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냄비에 물을 끓인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물을 끓이기 때문에 이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을 끓이니까 기포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냄비의 어느 지점에서 기포가 올라올지, 얼마만큼 기포가 높이로 올라올지는 예상하기가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어느 지역에서든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 어느 지역에서든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지만 그 어느 지역인지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과학적으로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규모를 연구하는 분들도 이제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다고 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지금 예보가 경기 북부 지역에 굉장히 제일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잖아요. 네. 하지만 뭐 지금 경기 남부 충청권까지도 굉장히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광역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는 지역 외에서도 광역적으로 언제든 이 선형의 띠 모양의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산사태 위험이 커지잖아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네, 연일 이제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고 또 극한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산사태의 어떤 위험이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청 지역으로는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됐고요. 그리고 이제 산사태 경보도 곳곳에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사태는 이제 하루에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거나 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때 그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그리고 충청 지역이 이 기준에 다 도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산사태는 이제 순식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징후를 좀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네. 평소와 다르게 이제 산 비탈에서 이 돌이 굴러가거나 나무가 평소와 다르게 좀 기울어져 있다면 산사태의 징후거든요. 그래서 이런 징후를 포착이 되면 빨리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만약에 이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우르릉 산사태가 소리요? 네. 시작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 산사태가 대피를 하실 때는 이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방향, 산사태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 이 멀어지는 방향에서도 이 최대한 높은 지대, 높은 건물로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사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급격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발생하고 난 뒤에 대피를 하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큰 네.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산사태가 취약한 지역, 우리가 이제 경사가 한 30도 이상 그리고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골짜기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지역들은 이 산사태 취약지거든요. 그래서 이 산사태가 좀 위험한 지역 그리고 혹시라도 좀 불안해하는 지역에서는 미리 안전한 학교, 이 마을 회관 아니면 이제 뭐 친인척 집으로 이 대피를 하는 게 산사태를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잠깐 짚어주셨지만 산사태 자체도 워낙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 하천이 범람하든가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일들은 좀 순식간에 진행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사전적으로 확인을 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폭우가 많이 쏟아질 때는 안전한 실내에 머물면서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정보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될 네. 만큼 굉장히 강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 머물면서 안전한 실내에 머물면서 이런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서 대피를 신속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대피를 하실 때는 이 지하 공간, 지하차도 쪽으로는 네. 절대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이 네.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지하 공간은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 특히 이제 차로 대피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지하 주차장에 물이 좀 차오른다고 싶으시면 이 차로 절대로 대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 때도 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네. 들어갔다가 맞습니다. 아주 큰 인명 피해가 네. 발생을 했거든요. 이렇게 아주 강한 폭우가 쏟아질 때는 지하 공간에 접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경우도 맞닥뜨릴 수가 네.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가로등 그리고 고압 전선이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압 전선, 가로등, 신호등도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셔야 되겠고 또 특히 맨홀 뚜껑이 어제도 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장맛비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장마가 끝나면 또 날이 굉장히 더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이 좀 언제로 예상이 되나요? 일단 이제 주말에도 정체 전선이 전국을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강한 비를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정체 전선이 남부 지방에서 중부 지방으로 좀 올라오게 됩니다. 이 중부 지방에서 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장마가 끝날 때의 모습이 되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워낙 이게 비가 며칠에 걸쳐서 일어나다 보니 더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은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